네, 책 소개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5월엔 청소년을 위한 문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달에는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제주 문화유산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청소년 문학책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밭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요, 제주 갈로새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복정 작가의 책 생나와라 뚝딱이라는 그림책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금나와라 뚝딱이 생각나는 아주 익숙한 제목입니다. 제주의 가롯을 소개한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 같은데 이 글을 쓴 부복정 작가. 부씨의 성이 제주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씨라서 제주 부씨. 네.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이 부복정 작가는요,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이 동화 작가로서의 입지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책을 여러 내기도 했는데요. 제주 작가 신인상을 수상하고 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글나와라 뚝딱, 뚜럼허당, 똥군해녀 순배기, 드르의 불랑, 덩싹덩싹 등 제주 지역을 소재로 삼은 많은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제주어나 혹은 청소년, 제주 청소년, 혹은 제주 해녀, 제주 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소재로 정말 활발하게 창작 동화들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생나와라 뚝딱이라는 책은요. 작년 12월에 펴낸 책으로 제주 전통 노동복인 가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 그 도깨비가 나오는 전래동화를 좋아하시는지 뚝딱 시리즈를 하시는데 가롯이 굉장히 생소한 소재잖아요. 지금 이걸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좀 줄거리를 짧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더워 마을에는요,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초대장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교양 마을에서 우정을 쌓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망아지도 토끼도 새도 초대장에 아주 기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급하게 갈중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갈중이 할머니는 구수한 제주어를 써가면서 더워마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제주의 전통 가롯인 이 가롯을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으로 갈천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갈천으로 가롯을 만드는 이 과정을 책 한 권으로 아주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이 이제 초대장을 받고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갈천으로 가롯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나올 텐데, 과연 정말 실제처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이 가롯을 만드는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 친구들이요, 이 갈중이 할머니를 도와서 가롯을 같이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귀여운 그림까지 더해져서 보는 맛까지 아주 귀엽습니다. 네. 네, 할머니는요, 요것부터 볼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에 물에 담가 망아지가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로 초벌 빨래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풋감을 따게 되죠. 따둔 풋감을 덩드름 어깨로 방아 찢듯 찢습니다. 으깨지고 부서진 감에서 즙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망아지가 밟아서 빨아둔 천으로 간물을 들이기 시작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으로, 고양이의 야무진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거리면서요. 네, 그렇게 물들인 천을 과랑과랑한 볕에 널어주고요. 색이 더 짙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간물을 들이고 그리고 또 햇볕에 말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 곱디고운 갈천색이 아주 진하게 나왔는데요. 할머니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예쁜 갈천으로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가롯을 만들어주게 되죠. 와, 그 요즘에도 가롯 만들기 체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롯이 간물로 들여서 만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번 넣었다가 말렸다가 정성과 시간을 이렇게 들이는지는 몰랐어요. 이 가롯하면 제주의 자연과 또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 땀과 정성으로 만든 아주 귀한 제주의 유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 뒤편에 이 갈롯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가롯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더욱더 세세하게 좀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무로 만든 함지박인 낭도골이나 아니면 돌로 만든 절구인 돌확 같은 것들, 또 통에 넣고 통에 풋감을 넣고 방망이를 의미하는 덩드름악개로 빻아서 즙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제주의 생활 양식을 담은 도구들도 같이 살펴보는 재미가 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 과정을 이렇게 딱 다 그려냈네요. 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제주의 가로, 제주 사람들에게는 뭐 노동복이기도 하고 일상복이기도 하고 아주 익숙하고 편하게 쓰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가롯이 그만큼 입으면 편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가롯이 왜 노동복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좀 더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가롯이 과학적인 옷이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가롯을 만들 때 풋감으로 만든다고 이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풋감이요,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떫은 맛을 좀 내거든요. 네. 간물을 드릴 때 이 떫은 맛을 내는 풋감에 그 타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을 하면 풀을 먹인 것처럼 옷을 아주 질기고 또 빳빳하게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데요. 또 가롯은 이렇게 습한 제주의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바닷물이나 아니면 비에 젖어도 끈적임 없이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한데요. 사실 우리가 입는 그냥 보통의 기성복들은 보통 한두 번 입으면 빨래를 하곤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입는 옷들은 대부분 이 면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온 효과는 좋지만 통기성이 그렇게 우수하지 그렇죠. 못합니다. 네. 그런데 가롯은요, 이렇게 통기성이 우수하기도 하고 또 습한 제주의 환경에서 이렇게 끈적임 없이 몸에 달라붙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복으로서 기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밭에서나 혹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상가들에서 마소를 돌보는 그런 노동을 할 때 이런 가롯을 아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주의 기후에 딱 맞는 옷이고 그리고 이렇게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가롯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노동복으로도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쓰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서양에서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작업복으로 청바지 입는 것처럼 네. 제주에는 가롯이 대신 그것을 했던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롯이 생각보다 꽤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윤봉조가요, 1728년에 제주에 유배를 와서 시를 한 편 남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가롯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이후인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 윤시동은요, 증보 탐라지라는 그 책에서 가롯의 장점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푸른색의 덜 익은 감을 부숴 만든 감물을 이용해 배잔방이에 물들이게 되면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었다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옷이 이렇게 가롯이 좀 질기고 그리고 탄탄해서 잘 찢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또 쉽게 더러워져 보이지도 않고 또 잘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옷이 잘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향균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과학적인 옷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정말. 네, 이야기를 예. 할 수밖에 없죠. 천연에서 온 소재인데 이건 네. 뭐 요즘 나오는 합성 소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네. 자주 안 빨아도 티가 안 난다니까 굉장히 솔깃한데 우리 왜 매년 김장철이 있는 것처럼 네. 이 가롯도요. 풋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만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책 뒤편에서도요, 그 이야기가 좀 실려 있는데요. 예전에 제주 집 앞마당이나 혹은 뒷마당에 감나무가 하나쯤은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이 풋감이 나오는 시기, 감나무에 풋감이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가 지나가고 뜨거운 무더위가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바로 네. 이제 다가오는데요. 2달 정도 뒤에. 네, 맞습니다. 시기별로 꼭 이제 지정해서 말을 하자면 7, 8월 즈음이라고 예.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떫은 풋감을 따다가 통에 놓고 잘게 부수면서 감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우영파 때 있던 이 감나무가
아무리 익어도 떫은 맛이 났던 그 기억이 있긴 한데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단감류의 그 감이 아니라 네. 제주 토종감이었더라고요. 아. 네, 단단하고 그리고 예. 또 이 작은 토종 풋감에서 이 타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토종감으로 감물을 드릴 때에야 이 가롯이 색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떫은 맛이 강한 제주의 풋감으로 만들어야 이 가롯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요즘에요, 이 가롯의 아까 장점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편하고 또 약간 패셔너블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찾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 책에도 좀 뒤편에 좀 잘 소개가 됐는데요. 현재는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해서 만든 옷을 비롯해서 이 가롯의 원재료인 갈천을 이용해서요. 뭐 커튼이나 아니면 침구류 등 정말 네. 다양한 제품들로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 노동복으로서의 그 기능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인 소재로 다양한 그런 의류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요. 많은 기대가 되는 의류 소재이기도 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집에서 일상복으로 그리고 집 앞에 산책 나갈 때 한번 가볍게 입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이 책을 좀 처음 봤을 때 좀 재밌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옷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옷을 다루는 기계들의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림이나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요새는 스타일러까지. 많이 생겼네요. 네. 신문물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기계들의 기능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롯이 아닌가라는 아주 재밌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좀 잘 구겨지지도 않죠. 네. 그리고 때가 잘 져서 세제가 세탁도 네, 편하고. 맞습니다. 또 통풍이 잘 돼서 건조도 필요가 와. 없죠. 향균 작용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좀 잘 담긴 옷이 좀 더 오랫동안 계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좀 가롯을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옷이 있다라는 게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환경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섬유로서 이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으로 이렇게 천연 자원을 활용한 옷이 좀 더 많이 각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요즘 MZ 세대들이요. 네. 예전의 것에서 좀 새로운 것을 찾기를 추구하잖아요. 아마 이 가롯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롯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소중한 유산인 가롯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림책 색 나와라 뚝딱 아이와 함께 또 어른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